모르면 손해! 알바 상식! 안녕하세요. 저희가 2020년 새롭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된 사회초년생들을 위해 한 분을 모셨습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노동상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추승진 상담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 주변 친구들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겪는 고충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언이자 상담을 좀 구하고자 저희가 모셨습니다. 아르바이트는 그냥 우리가 그냥 쓰는 말이고요. 이게 이제 법적으로 가게 되면 기간제 근로자, 일상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지칭하는 게 이제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회사 시급이 8,590원이잖아요. 근데 시급 외에도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법에서 받을 수 있는 수당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법정 휴일과 관련된 수당, 초과 근로 수당, 연차 수당.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이고 법정 휴일 중에 노동절이랑 주휴일은 몇 명이 일하느냐 상관없이 다 적용이 되는데 나머지 초과 근로 수당이라든지 연차 수당이라든지 공휴일에 일을 한 휴일 근로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좀 되는 한계 지점은 있습니다. 이 법정 휴일 수당을 대표적인 게 주휴 수당. 일주일 동안 일을 하면 무조건 하루는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아니면 임금으로 쳐줘라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날 일을 하면 무조건 휴일 근로라고 돼서 가산 수당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노동절이 있어요. 네. 근로자의 날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어서 무조건 유급으로 주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대부분 몰라요. 특히나 아르바이트생들은 5월 1일 날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노동절에 일을 하면 합치면 250%를 줘야 돼요. 그러고 하나가 그냥 공휴일, 빨간 날. 원래는 공무원들 빨간 날이거든요. 이제 점차 확대돼서 올해는 300인 이상, 내년에는 30인 이상.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은 모든 사업장이 다 빨간 날은 유급휴일이에요. 또 하나는 초과 근로수당이에요. 연장이든 야간이든 휴일 근로를 할 때는 무조건 50%의 가산 수당을 지급해라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연장이라고 하면 보통 하루에 8시간 근무한다라고 치면 그 이상이 되면 연장 근로로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야간은 무조건 밤 10시에서 새벽 6시까지 일을 하면 무조건 야간 수당을 지급해야 되고 연차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네. 예, 이거를 아르바이트생 분들이 잘 못 챙기는 게 있는데 원래 연차 휴가의 개념이거든요. 한 달 일을 하면 그 다음 달에 하나의 휴가를 쓸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요. 휴가를 쓰고 쓰다가 못 쓰게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는 수당으로 줘라라고 돼 있어요.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주가 나오지 마라 이런 경우에는 휴업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노동자에 대한 생계를 보장하는 측면으로 해서 하루치 임금의 70%라고 보시면 돼요. 노동부에서도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 지원을 해줘요. 90%까지 지원을 해줘요. 이걸 모르니까 좀 못 챙겨 받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법에서 정한 수당들은 노동자 입장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다 노동자니까 다 챙겨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고민입니다. 알바를 시작한 지 3개월 된 20살 알바생입니다. 사장님께서 지난달 가게 사정이 좋지 않아 임금을 이번 달에 몰아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역시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알바비로 용돈벌이를 하는데 이번에도 받지 못하면 쓸 돈이 없어 걱정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43조를 보면 현금으로 본인에게 직접 그러니까 주기로 한 임금 자체를 그리고 매달 1회 이상의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게 원칙이에요.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에게는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일을 하고 싶지만 이 회사에서는 더 이상 생계를 영위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회사를 찾아보겠다라는 걸로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하고 또 2개월 동안 임금체불이 발생했는데 3개월째 임금체불 안 되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과감하게 다른 데를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퇴사를 하시고 자연스럽게 노동부에 찾아가실 수 있죠. 두 번째 고민입니다. 알바를 시작한 지 2년이 넘은 24살 알바생입니다. 근무 중 사장님이 부르셔서 갔더니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알바비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당장 생활이 걱정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5인 이상 해당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고도 함부로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23조를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해고를 무조건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해고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는 법에서는 사유의 문제랑 절차의 문제랑 이게 해고에 준할 정도의 상황인가라는 세 가지 요건을 봤을 때에 정당한 해고가 아니라고 하면 이거는 부당해고로 보는 거죠. 이것을 이제 판정하는 곳이 있어요. 노동부 산하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내 해고는 부당하다라고 구제를 요청을 하면 거기서 판정을 하면 복직을 시켜야 돼요. 내 해고하고 그 판정을 받을 때까지의 이 기간은 일을 했다라고 보고 그때 임금도 다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회사의 사정으로 해고를 할 것 같으면 해고 예고라는 게 있습니다.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든지 해고 예고 수당이라고 해서 30일치 임금을 주고 해고하도록 돼 있어요. 특히나 해고 예고는 5인 이상이 아닌 1인 이상 사업자 모든 사업자에 적용이 됩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안 하면 이건 절차상을 위반했다라고 보고 부당해고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바로 구제받을 수 있겠죠. 세 번째 질문은 제 질문입니다. 저 친구의 사연인데 완전 큰 호프집에서 일했는데 그 시급보다 더 적게 받는 식으로 그렇게 받았다고 그렇게 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의 노동법은 자국민이든 외국인이든 가리지 않아요. 일하는 노동자라면 똑같이 적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저임금법에 저촉이 돼서 임금을 작게 받으면 그 사업주는 처벌받아요. 최저임금보다 무조건 이상으로 줘야 돼요. 외국인이든 아니건. 앞서 말씀드렸던 수당이나 뭐 해고 부분에 있어서도 이주 노동자나 교환 학생 뭐 이런 모든 노동자들이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제가 보기엔 교환 학생 그 친구 사대보험도 안 들었을 것 같은데. 네, 그것도 네, 법 위반했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잘 알아야 그리고 저희 알바생뿐만도 아니고 그 사업자들 또 이런 거 알면은 조금 더 건강한 사회를 알 수 있을까 그렇게 많이 생각됩니다. 사실 코로나 확산되고 나서 해고당하고 거리로 내몰리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층이라고 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제일 먼저 내몰리고 있거든요. 이 친구들에 대한 보호를 하는 게 노동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업주분들도 노동법을 잘 모르고 그 노동법을 지키는 게 자기 이익을 빼앗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노동자와 사업주가 같이 조금 상생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같이 노동법을 기준으로 해서 좀 지켜나가는 습관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노동자분들, 아르바이트생이 계시면 가까운 노동부 찾으셔도 좋고 뭐 무료로 상담해주는 노동상담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꼭 스스로 권리를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모르면 손해 알바 알바 상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